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 분만 과정의 두 번째 시간, 분만 일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분만 일기를 전 시간에 배우셨고요. 분만 일기 기억나세요, 여러분? 분만 일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개대기, 구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면은 뭐 진진통기라고 했거든요. 진진통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진짜 진통, 자궁수축, 진통, 자궁수축 때문에 우리가 진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자궁수축부터 완전 개대, 자궁수축, 자궁이 수축하면서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는 시기까지를 분만일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개대된 후에서 분만이기로 넘어가는데, 자, 분만이기라고 하는 거는요, 이때는 태아 우리 주인공이죠. 이 주인공이 밖으로 나오는 시기를 이야기해요. 밖으로 나오는 시기를 분만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나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이 다 열렸으니까 그 사이로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분만이기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만이기는 자궁경관, 여기 완전히 들어가야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자궁경관 완전 개대했을 때 우리가 초산모를 기준으로 10cm라고 했어요. 완전 개대 10cm에서 태아가 완전히 엄마 몸 밖으로 나오는 거, 태아 만출이 끝날 때까지이며 자궁경관의 완전 개대는 분만이기의 시작을 알리는 확정적인 징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이기에서는 문이 완전히 열리고 주인공이 누구가 나온 거죠? 태아가 나오는 시기가 분만이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분만이기에서는요, 좀 특징적인 게 뭐냐? 우리 분만일기에서는요, 여러분, 분만일기에서는 복압이 금지됐어요. 복압 금지. 지금 이제 진통이 있으면서 문이 열려야 되는 시기인데, 이때 복압을 줘봤자 문이 열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복압을 주면서 산모의 힘이 빠져요. 그래서 분만일기에는 산모가 힘을 아껴둬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복압이 금지가 되어 있고, 언제부터 줘야 되느냐? 분만이기에서는 인부가 힘을 주어야 돼요. 힘을 주어서 문이 열렸죠. 열린 곳으로 누구를 밀어내야 돼요? 태아를 밀어내는 힘을 계속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주어서 복압을 높여야 되는 시기가 분만이기입니다. 그래서 분만일기는 복압 금지, 분만이기에서는 효과적으로 복압을 주어야 되는 시기, 이런 특징적인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제 베린과 발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분만이기에서 좀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여태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 단어는 이 베린과 발로고, 분만이기 안에서도 순서가 있거든요. 베림 다음에 발로가 일어나요. 베림 다음에 발로라고 해서 이 순서를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베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과서 88페이지 보시면 그 1번 과정의 세 번째 줄 보시면은요, 자궁 수축 시 아두가 일부가 보였다가 진통이 소실되었을 경우 질내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베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두라는 거는 아기의 머리죠. 그래서 자궁 수축이 있으면 자궁 수축 시 대음순 사이로 태아의 머리가 보여요. 보이고요. 수축이 있을 때. 근데 이제 자궁에 수축이 없을 때 태아의 머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수축이 있으면은 태아의 머리가 보이고, 수축이 없을 때 태아의 머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베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궁 수축이 있으면은 우리 애기 머리 보였다가, 자궁 수축이 없으면 다시 애기 머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은 이게 아기의 머리거든요. 지금 대음순, 여기가 이제 대음순인데, 어쨌든 질이잖아요. 여기가 질구에서 엄마의 자궁수축이 있으면 질구에서 아기 머리 보였다가, 자궁수축이 사라지면 이 머리가 보이지 않고 안으로 쏙 들어가는 시기, 이거를 뭐라 한다? 베림이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베림 시기에는 효과적으로 복압을 주셔야 돼요. 효과적으로 복압 주는 시기.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베림 시에는 복압을 주셔가지고 아기가 더 밑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궁수축과 함께 복압을 이렇게 주셔야 아기가 밑으로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엄마가 힘을
주든 힘을 풀든 아기 머리가 이제 밑에서 계속해서 보이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배림 시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시기고 이때는 효과적으로 보갑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아기가 위에 있었던 게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겠죠. 더 내려오고 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배림이 일어나고 나면은요, 발로가 이제 진행이 되죠. 발로. 배림 다음에 발로예요. 우리 신체 부위에서도 배 다음에 그 배 밑에 발이 있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배 다음에 발. 그래서 배림 다음에 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발로의 시기에는 자궁 수축 유무에 상관없이 대음순 사이로 태아 머리가 계속해서 보입니다. 수축이 있든 수축이 없든 간에 이렇게 해서 태아의 머리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태를 무엇이라 한다? 배림이라 한다. 발로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 다음에 발로.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는 여러분 이미 지금 여기 질구에 아기 머리가 이렇게 끼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축이 있든 없든 간에 여기서 계속해서 아기 머리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가 보갑을 주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제 보갑을 주거나 힘을 줬을 때 애기 머리가 여기가 껴가지고 여기 이렇게 압박을 받게 되면은 머리에 혈종, 피가 찰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개골 모양이 이상해질 수도 있겠고 뇌에 압박을 받고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발로의 시기에서는요, 보갑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궁 수축 유무에 상관없이 대음순 사이로 태아의 머리가 계속해서 플러스 되는 상태를 발로라고 하겠고, 이 시기에는 보갑을 주셔라, 주지 마셔라, 주지 마세요. 보갑을 멈추고 이완, 힘을 빼셔야 됩니다. 애기 머리에 압박돼요. 애기 머리 압박돼서 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발로 시기에 회음부 열상과, 열상은 찢어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회음부 열상과 신생아 머리 손상, 아까 그랬죠. 신생아 머리가 압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신생아 머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음절개술을 시행합니다. 회음절개술. 회음절개술은 다음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배림 다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배림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시기예요. 그래서 자궁 수축이 있으면 태아의 머리가 엄마의 질구, 대음순 사이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궁 수축이 없을 때 태아의 머리는 엄마의 질구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기고,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되죠? 효과적으로 엄마가 힘을, 보갑을 주어야 아기는 더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 다음에는 발이죠. 그래서 발로. 발로의 시기는 자궁 수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대음순 사이, 그러니까 질구에서 우리 아기의 머리가 현재 보이는 플러스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아기는 머리가 이제 질구에 이렇게 끼어 있는 상황이니까 보갑을 주시면 안 되겠죠. 보갑을 줘버리면은 우리 아기의 머리가 압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갑을 멈추고 이완, 힘 빼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발로 시기에는요, 이제 아기 머리가 이렇게 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껴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힘을 주거나 아기가 이제 밀고 나오잖아요. 이 좁은 공간을 아기가 이제 밀고 나와요. 몸통 크잖아요. 몸통까지 밀고 나오면서 여기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이제 찢어져 버리는 거. 이거를 우리가 열상, 찢겨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열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열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고, 열상과 그 다음에 이제 신생아 머리도 이렇게 좁은 공간을 통해서 나오려다가 보니까 손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상과 신생아 머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음절개술을 시행해줘야 될 시기는 발로의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림과 발로는 다 분만 2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 2기에서는 우리가 인부가 힘을 주어 보갑을 높여야 하는 시기다 했었잖아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따지면 분만 2기에 무슨 시기? 배림에 보갑을 주셔야 되겠고, 발로의 시기에서는 힘을 빼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분만 2기에 회음절개도 시행을 하는데, 정확하게 하자 하면은 분만 2기 회음절개는 발로의 시기에 회음절개를 한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림에서 보갑, 그 다음에 발로에서는 회음절개, 요거를 좀 보시면 되겠고, 자, 먼저 이제 회음절개를, 여기서 말했던 회음절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회음절개. 자,
우리가 분만이기에서도 모성애 간호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 모성애 간호에서는 회음 보호와 회음 절개술을 시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회음 절개고요. 회음 절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국가고시에서도 잘 나왔죠. 그래서 회음 절개를 볼게요. 아기의 머리가 산모의 산도를 통해 밖으로 나올 때 질 입구와 항문 사이인 해음부를 가위로 절개하는 것을 회음 절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가 이게 그림 보시면은, 자,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기 머리가 나오는 입구, 질구가 되겠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항문이에요. 그 다음에 요 질구와 항문의 요 사이가 뭐냐? 회음이거든요. 회음. 그래서 여기가 이제 회음이에요. 여기가 회음인데, 아기가 이제 여기를 이 좁은 공간을 통해서 나오다가 이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여기가 이제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찢어져요. 이걸 찢어지는 게 열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차피 찢어질 건데 찢어지더라도 예쁘게 손상을 받게 하자, 예쁘게 찢어지자 라는 차원에서 하는 게 회음 절개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 입구와 항문 사이인 해음부를 가위로 절개합니다. 그래서 아기 머리가 이렇게 엄마의 자궁 수축이 있든 없든 간에 질구에서 아기의 머리가 이렇게 보이죠. 보이는 시기가 언제라 했죠? 배림, 발로 중에 발로의 시기죠. 그래서 발로의 시기에 회음 절개술을 시행합니다. 여기에다가 가위를 넣어서 여기다 가위를 넣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일자로 슥 하고 잘라줘요. 이거를 우리는 회음 절개술이라고 해요. 어차피 우리가 잘라주지 않아도요, 이렇게 가위로 절개를 하지 않으면은 가위로 절개를 하지 않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막 너덜너덜하게 찢어질 거예요.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상처의 감염, 그 다음에 뭐 회복, 출혈, 상처의 감염도 심해질 수도 있겠고, 회복은 늦어지고, 출혈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봉합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쁘게 찢어지지 않으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찢어질 거면 좀 기왕에 예쁘게 찢어주자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가위를 넣어서 여기를 슥 일자로 잘라주는 것을 우리가 회음 절개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만시 회음부가 여기로 있어요. 회음부가 심하게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회음부를 절개하여 아기를 분만한 다음 절개 부위를 다시 봉합해 주는 것을 회음 절개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88페이지 책 88페이지 마지막 참고에도 회음 절개술에 대해서 나왔고, A의 정중 회음 절개술, 중측방 회음 절개술, 측방 회음 절개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종류를 모르셔도 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회음을 절개해 주는 게 무엇인지, 회음 절개술이 무엇인지의 정의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중앙 회음 절개는 그야말로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쓱 잘라주는 거고요. 측방은 옆으로 해서 쓱 이렇게 잘라주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고 나면 여기가 벌어지겠죠. 벌어지면 나중에 아기가 다 만출되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봉합을 해줍니다. 봉합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회음 절개를 왜 하느냐? 회음 열상, 회음이 엉망진창으로 찢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거예요. 회음의 찢김, 열상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방광이나 직장을 지지해주는 근육, 우리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비뇨기계 쪽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찢어지면서 이런 데의 근육도 파열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직장을 지지해주는 근육의 손상으로 요실금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요실금. 소변이 나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요실금, 긴장성 요실금이나 그 다음에 질도 탈출을 해버릴 수가 있겠죠. 받쳐주는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근육이 손상이 돼버리면은 질이 밖으로 나와버리는 질 탈출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런 요실금, 질 탈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회음 절개를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아기 머리가 이렇게 쓱 잘라주게, 회음 절개를 해주게 되면은 공간이 순식간에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기가 나올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충분히 되면서 아기도 더 빠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만 이기를 단축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회음 절개는 엄마한테도 좋을 수도 있고 아가한테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거는 회음 절개 해주는 게 회음 열상 예방,
회음 열상을 예방하고 분만이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을 회음절개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음절개 후에 어떤 간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교과서가 그 정리를 우후죽순으로 막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정리를 한번 해놨고, 제가 여기서 썼죠. 101페이지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 거다, 배울 예정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101페이지, 뭐 103페이지 이런 곳에 막 회음절개에 대한 간호가 우후죽순 지금 널려져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시간이 되게 되면 한 번에 요약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자, 먼저 지금 분만 2기에서만 나온 내용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회음절개 후에 자욕을 합니다. 자, 자욕을 하는 이유는, 결론은 뭐냐면 자욕은 회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상처 치유를 돕기 위해 자욕을 시행을 해주고요. 이때는 반드시 산모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자욕 장소를 따로 마련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욕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자욕을 할 때는 소독된 대야에, 요 소독된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처가 났잖아요. 회음절개의 상처면은 우리는 이 상처를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소독된, 멸균된, 그러니까 균이 들어가지 않게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독된 대야에 물을 끓여서 식힌 후에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은요, 정말 옛날에 시행했던 방법을 이야기를 하겠고, 지금 병원에 가시면 자욕을 할 때 자욕기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자욕기에 버튼만 그러니까 자욕기에 앉아서 버튼만 누르면 따뜻한 물이 밑에를 이렇게 자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는 예전의 방법을 지금 갖다가 이렇게 써놨네요. 예전의 방법, 예전에 하고 있는, 예전 초반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써놨고, 현재 병원에서는 이렇게 소독된 대야에 물을 끓여서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결론적으로는 국가고시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소독된 대야에 물을 끓여서 식힌 후에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소독된 대야에 물을 끓여요. 100도까지 888에서 끓여야 되겠죠. 끓인 다음에 40도 정도로 식혀요. 그래서 좌욕을 시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욕하는 동안에 우리 엄마들은 출산을 하고 나면 굉장히 허약감이 심하고 피로감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좌욕을 하다가 쓰러지거나 실시를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좌욕을 하는 산모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혼자 놔둔다, 뭐 이런 거는 다 틀린 지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 신생아 간호를 시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는 태아라고 하고요. 태아가 이제 엄마의 몸 밖으로 나왔죠. 그때를 우리는 이제 신생아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태아의 상태가 아니고 엄마 몸과 분리가 됐으니까 신생아가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의 간호를 볼게요. 신생아 간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봐요. 분만 2기의 신생아 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기도 유지입니다. 기도 유지. 자, 그래서 아두가 만출이 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태아의 목에 탯줄이 감겼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탯줄이 감겨 있는지 확인하고, 탯줄이 감겨 있다고 하면은 얘를 이제 뭐 잘라주던가 느슨하게 감겨 있는 경우는 풀어주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에 탯줄이 감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도 유지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만 직후 신생아에서 가장 우선적인 기도 유지, 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분만이기 신생아 간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 유지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기도 유지하느냐? 머리를 낮추고 옆으로 눕혀요. 그래서 구강 흡인, 이물질 제거, 흡인기를 사용을 하고 젖은 것으로 코와 입을 닦아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아기가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콧구멍, 입 이런 데 안에 다 뭐 피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양수도 들어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질 분비물 같은 것들이 막 범벅이 돼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고 있으면은, 콧구멍과 입구멍을 막고 있으면 숨쉬기가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아가가 나오면은 바로 콧구멍과 입에 있는 그 이물질을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인기를 통해서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흡인기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 남아있는 것들은 젖은 꺼즈로 코와 입을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주는 기도 유지.
그다음에 머리 낮추고 아기를 옆으로 돌려주는 치기를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기도 유지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주인공이 나왔을 때 달고 나오는 게 탯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제대가 탯줄이죠 여러분. 제대가 탯줄입니다. 이 탯줄을 절단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 절단을 할 때 아무 가위나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균이 하나도 없는 깨끗하게 멸균된 멸균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멸균된 가위를 이용해서 제대, 탯줄을 잘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오염된 가위, 녹슨 가위 이런 것들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 멸균이라는 거는 멸하다, 균이 멸하다. 그래서 균이 멸했잖아요. 균이 멸했으니까 균이 하나도 없는 상태, 제로의 상태의 가위를 사용해서 제대를 쑥 하고 잘라주셔야 되겠죠. 멸균술을 이용해서 제대 절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생아 간호에서 또 중요시 보는 게 기도 유지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기 체온 유지하는 거. 그래서 충분하게 보온을 유지하며 몸에 묻어있는 양수, 피, 질, 분비물, 아기 몸에 묻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꺼주로 깨끗이 닦아서 우리 아기의 몸에서 열이 증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온을 철저하게 해줍니다. 아기는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몸에서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생명도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유지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기를 보온해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신생아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신생아의 건강 사정을 합니다. 건강조사, 건강력이 얼마나 있는지 해서 이걸 조사하는 거를 아프가 점수 측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아프가 점수에 대해서는 아동 간호 하실 때 더 자세하게 할 거라서 지금은 아프가 점수가 무엇인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점수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확인하는 거는 신생아의 심장 박동, 그 다음에 호흡, 근육 긴장도, 반사 반응, 피부색 이런 것들을 보고요. 이거는 이제 10점 만점입니다. 10점 만점이어서 얘네들을 다 계산을 해서 10점이 나오게 되면 건강한 아이, 그 밑에 점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좀 이제 건강하지 않은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신생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프가 점수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생아가 나오게 되면은 눈 간호도 해줍니다. 눈 간호. 산도를 통해서 신생아가 나왔잖아요. 특히 이제 엄마의 질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질 안에 임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기의 눈을 임균이 침범을 해서 임균성 안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균 때문에 생기는 안염이죠. 그래서 임균성 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약이 있어요. 1% 질산은을 눈에다가 예방 차원에서 점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엄마의 산도에는 임균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임균으로 인해서 아기가 안염 걸리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기가 신생아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눈에다가 1% 질산은을 점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만 2기에 대한 설명은 종료가 됐고요. 우리 함께 문제집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 50페이지, 문제집 50페이지 235번부터 해당되는 문제예요. 자, 235번 마지막 줄에 보시면 분만 2기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만 2기 주인공이 나오는 시기, 이 주인공은 누구죠? 태아죠. 태아가 나오는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규칙적인 자궁 수축 시작부터 경관 개대까지 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요 분만 1기를 이야기를 하겠고, 2번 경관 개대 시작부터 경관 안전 개대까지, 이것도 분만 1기를 얘기를 하죠. 자, 답은 3번이에요. 경관 완전 개대부터 태아 만출까지, 태아 만출 주인공이 나오는 시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요 태아 만출부터 태반 만출까지, 태반 만출 시기는 분만 3기. 자, 그 다음에 5번 태반 만출부터 만출 후 1시간에서 2시간까지, 태반 만출부터 만출 후 1시간에서 2시간까지는 분만 4기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만 2기라는 거는 자궁문이 완전히 열리고 주인공이 나오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36번
이 두 번째 줄에 볼게요. 경산부예요. 경산부. 출산 경험이 있는 자죠. 이 출산 경험이 있는 경산부를 분만실로 이동시켜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만 2기가 분만실로 옮겨지는 시기거든요. 1기에서 완전히 다 열렸어요. 1기에서 이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잖아요. 완전히 개대. 그때 초산모는 10cm 열리면 다 열렸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분만 경험이 있는 경산모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관이 6에서 8cm가 열리면 완전히 다 열렸다고 해요. 이렇게 개대됐을 때 분만실로 옮기거든요. 분만실로 옮겨지는 순간이 우리가 분만 2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만 2기.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 1번이죠. 자궁경관이 6에서 8cm 개대되었을 때 경산부를 분만실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궁경관이 10에서 11cm 개대되었을 때 분만실로 옮겨야 되는 사람은 누구였죠? 초산모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237번을 보시면 마지막 줄 초인부 A씨에 대한 분만간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산모 심박동을 청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심박동은 산모를 하는 게 아니라 태아 심박동을 청취한다 이게 되겠고 2번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되었을 때 분만실로 옮긴다. 맞죠? 초산부 같은 경우는 자궁경관이 완전히 10cm 열렸을 때 분만실로 이동합니다. 답은 2번이죠. 3번에 보시면 방광을 비우고 관장을 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분만 1기 때 방광 비워주셔야 되겠고 관장도 해주셔야 되겠죠. 자, 4번 계속적으로 내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진을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감염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진통이 시작되면 계속적으로 복압을 주도록 격려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분만 1기가 이제 진통이 걸리는 진진통기라고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때는 복압을 주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복압을 주지 마시고 언제부터 복압을 주셔야 되겠죠? 분만 2기에. 그러니까 자궁경부가 다 열려요. 경부가 다 열리고 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분만 2기에 복압을 주셔야 되는 거죠. 진통이 시작됐을 때부터 우리가 복압을 주시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분만 1기, 진통이 시작되는 시기 분만 1기에서는 우리 엄마가 분만 2기 때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힘을 아껴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8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 마지막 줄에 보시면 배림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이걸 물어본 거예요. 배림의 정의. 배림. 자, 배림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식이라 했어요. 배림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자궁 수축이 있으면 애기 머리 보이고 자궁 수축이 없으면 애기 머리가 안 보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식이. 자, 그러면 요거와 일치하는 답을 찾아보면은 2번이죠. 아두의 일부가 음문이라고 하는 거는 대음순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질구라고도 보시면 돼요. 자, 음문 밖으로 보이다가 진통이 소실시 보이지 않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의 식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아두가 계속적으로 보이는 거 플러스의 상태. 이건 뭐였죠? 발로의 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239번 분만 중 인부가 힘을 주어 복압을 높여야 할 시기. 인부가 복압을 주어야 될 시기는 분만 2기였어요. 분만 2기. 그래서 분만 2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태아 만출기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분만 2기에서도 더 정확히 하면은 분만 2기에 배림의 시기에 복압을 주어야 된다. 이게 이제 더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40번. 분만 2기에서 아두가 만출된 후 우선적으로 관찰해야 된 사항. 애기 머리가 딱 보였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죠? 애기 목에 탯줄이 감겨 있는지 보셔야 돼요. 답은 2번이죠. 목에 제대가 감겨 있는지 확인해서 기도 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241번. 분만 중 복압을 멈추고 이완시켜야 할 시기. 이거는 언제죠? 엄마가 힘을 주지 않아도 아기 머리가 보이는, 자궁 수축이 없어도 머리가 보이는 시기인 발로였죠. 발로 시기에서는 우리가
복압을 멈추고 이완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로에서는 자궁수축의 유무와 상관없이 대음순 사이로 아기의 머리가 보이는 상황이고, 이때 힘을 줘버리면은 아기 머리가 끼어 있는 상황에서 힘을 줘버리면 아기의 머리에 이제 그 압박이 되면서 뇌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복압을 멈추고 이완, 힘을 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하면 분만 2기 발로의 시기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242번. 회음 열상을 방지하기 위해 분만 제2기인 태아 만출기 때 취해야 할 간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었어요. 회음 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음이 찢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만 2기 태아 만출기에 해야 되는 거 뭐였죠? 여기서 찾아보시면 빨리 힘을 주고, 이거 아니죠. 2번 왼손을 질대에 놓고 아두를 끌어낸다. 이것도 아니고요. 3번이에요. 아두 발로 후 천천히 내보내도록 한다. 그래서 답은 아두가 발로가 되면은 천천히 내보내도록 한다. 복압을 주지 말고 슬슬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3번 마지막 회음 절개수를 목적으로 옳은 것은, 회음 절개, 우리가 이렇게 회음을 절개해주는 이유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회음 열상 방지, 회음이 엉망진창 찢겨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44번 분만 제2기에 아두나 제대의 압박으로 나타나는 태아 위험 증상으로 옳은 것. 자, 분만 제2기에 아기 머리나 제대가 압박이 돼요. 제대는 탯줄을 얘기하죠. 이 탯줄이 압박이 되게 되면은요, 2번 태아 심음이 불규칙해집니다. 아기가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태아의 심음이 불규칙한 상황이 된다.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5번 분만 제2기가 지연될 때 탈수 예방을 위해 인부에게 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정맥 주입이고요. 정맥 주입은 혈관으로 수액을 공급하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분만 1기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유동식을 준다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분만 1기에는 이때는 먹을 수 있어요. 교과서 상으로는 가벼운 유동식을 줘요. 분만 1기에는. 그런데 이제 분만 2기로 넘어가서 분만실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우리 산모는요, 금식이에요. 금식. 산모는 금식. 우리 이걸 MPO라고 하죠. 금식이 걸리게 되겠고, 이렇게 되면은 금식이라는 거는 입으로 물도 마시면 안 돼요. 입으로 먹는 거는 절대 다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금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수분 보충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이 말하는 링겔 있죠. 링겔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맥주입, 정맥주사. 자, 정맥주사를 뭐라 하죠? IV로 수분을 공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6번 분만 2기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분만 2기 뭘 하셔야 되겠죠? 분만 2기에서는 1번 신생아 간호 하셔야 되겠습니다. 신생아 간호. 그렇잖아요. 엄마 몸에서 분리가 되면은 이제 태아가 아니고 신생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생아 간호를 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 유지, 보온하고 제대 절단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신다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3번 보실게요. 태반 만출. 태반 만출은 분만 3기. 그 다음에 3번 거상. 그 다음에 5번에 이슬. 얘는 분만 1기. 그 다음에 오로 관찰은 분만 4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7번 질식 분만 후 회음 절개 부위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식 분만이 여러분 그 자연 분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식 분만, 자연 분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 자연 분만 후에, 질식 분만 후에 회음 절개 부위에 대한 간호 어떻게 해야 되겠죠? 뭘 하셔라? 좌욕하셔라 라고 했죠. 좌욕을 하셔야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좌욕을 실시하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248번 회음 절개한 산모에게 좌욕을 시키고자 할 때 적절한 간호 방법으로 옳은 것. 자, 1번 산모 공동 대화가 아닌 개인 대화를 쓰셔야 돼요. 개인 대화. 왜냐면 공동으로 대화를 사용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있었던 뭐 균 같은 것들이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이 아닌 개인 대야 사용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대중 목욕탕 실시. 이것도 아니죠. 대중 목욕탕이면 여러 사람이 쓰는 곳을 얘기를 하니까 안 돼요. 자, 3번 물을 끓여 식힌 후 사용한다. 맞죠? 물을 100도까지 끓여 가지고 40도 이하로 이렇게 40도 정도로 식혀서 사용을 하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자욕 후 회음절개 부위를 휴지로 닦는다. 물기가 없게 닦아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휴지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소독된 뭐 휴지, 소독된 타월, 멸균 타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휴지로 닦으시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이 회음절개 부위라고 하는 것은 상처가 있는 부위고 굉장히 깨끗하게 소독된 그 다음에 멸균된 이런 것들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휴지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찬물에 자욕한 후 더운 물에 다시 한번 자욕한다. 우리 자욕은요 따뜻한 물에 자욕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찬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9번을 볼게요. 30세 여성이 회음절개를 시행하여 질식분만을 하였고 2일째 회음절개 부위에 열상 부위에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할 때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회음절개에서 자욕을 해주는 이유는 상처 치유를 돕고요. 그 다음에 이처럼 통증과 불편감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자욕을 시행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250번 회음부 절개 상처를 위해 자욕을 실시하고자 한다.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점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자욕은 1시간 이상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욕은요 10min, 10분 정도 하시는 게 딱 적당하고요. 2번 욕조에 하반신을 담그고 한다. 우리가 이 좌욕을 할 때는 뭘 쓴다겠죠? 소독된 대야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대야를 사용을 하고 하반신이라고 하면은 뭐 다리까지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회음 부위, 엉덩이랑 회음 부위가 걸터서 앉아주시면 돼요. 자, 3번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혼자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는 지켜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좌욕실에서 하시는데 이때 혼자 있게 되면은 우리 산모들은 허약감과 피로감이 자욕하는 동안 더욱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실신을 하거나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선생님들께서 자욕 동안 산모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위험해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욕을 하는 동안 산모의 허약감과 피로감을 주의해서 관찰한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5번 자욕 중 물이 차갑게 식어도 더운 물을 보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을 보충해 주셔야 되겠죠. 물을 보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1번 분만 제2기의 신생아 간호시 신생아의 구강 내 이물질 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기구나 용품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 꺼즈나 카테터가 되겠죠. 꺼즈나 카테터. 그래서 우리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흡인기 사용하고 꺼즈로 코와 입을 닦아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52번 두 번째 줄 보시면 분만 직후 신생아 간호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뭐였죠 여러분? 기도 유지였어요.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도 유지하는 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물질 제거하고 기도 유지하고 산소 주입도 맞고요. 몸을 닦아준다도 맞죠. 그 다음에 담요를 싸서 보온해준다도 맞는데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신생아 간호에서 여러분 기도 유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머리를 높여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머리는 낮추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두 번째 줄 분만 후 신생아의 머리를 낮추어 주고 옆으로 돌려눕히는 이유는 측이를 해주는 이유는 뭐죠? 5번 기도 내 분비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듯하게 누워있으면 이 분비물이 밖으로 배출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해주시고 머리를 낮추어 줬을 때 분비물이 배출이 훨씬 더 잘 된다. 그래서 기도 유지하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